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바늘을 손가락에 찔러가며 연습하고 혈자리를 외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의원에게 배우는 모든 것을 자기 살을 깎아 새기는 마음으로 익혔습니다. 마침내 그는 웬만한 의원, 못지않은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보며 어머니가 환하게 웃을 때 효비는 눈가가 젖었습니다. 살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도 새벽같이 의원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숨가쁘게 달려오는 이가 보였습니다. 효비나 큰일 났다. 효비는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달려온 이는 마을의 돌쇠였습니다. 왜 그러시오? 돌쇠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돌쇠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네. 배를 잡고 끙끙거려 의원을 부르려 했는데 돈이 없어서 네가 좀 봐주면 안 되겠느냐? 효빈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형님, 말이십니까? 어서 앞장서 주시오.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뛰었습니다. 이제 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어. 그리고 효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돌쇠의 뒤를 따라 달려갔습니다. 효비는 새벽녘부터 의원 집으로 향해 바삐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자 그의 마음도 설레듯 뛰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걸 배우자. 어머니 위해서.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누군가가 허겁지겁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효비나. 놀란 눈으로 보니 마을의 돌쇠 형님이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효빈이 달려가자 돌쇠가 그의 팔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큰일 났어. 우리 아이가 배를 움켜쥐고 끙끙거려 죽을 것처럼. 신음하고 있어. 제발 좀 와서 봐주라. 효빈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어서 앞장서 주십시오. 두 사람은 숨이 차도록 달렸습니다. 돌쇠의 집에 도착하자 안에서는 어린아이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배를 부여잡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가야. 돌쇠의 아내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효비는 주저할 틈도 없이 달려들었습니다. 아이를 좀 눕혀주십시오.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숨이 거칠고 맥박이 불규칙했습니다. 배가 꼬였구나. 그는 급히 침통을 열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가만 계십시오. 침을 놓겠습니다. 아이의 배 옆 혈자리에 침을 조심스레 놓자 아이가 한 번 몸을 움찔했습니다. 효빈의 임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발 효과가 있어야 한다. 다시 한두 군데 더 침을 놓자 아이의 신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변했습니다. 효빈이 살려준 거냐? 돌쇠가 두 손을 떨며 물었습니다. 효빈은 침을 빼내며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상한 걸 잘못 먹어 배가 꼬인 것입니다.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 것이요. 아이의 얼굴이 조금씩 편안해지자 돌쇠 부부는 눈물이 글썽겼습니다. 효빈아, 너 이제 의원이 다 됐구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효빈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형님, 대신 아이가 일어나면 맛있는 거라도 해 주십시오. 그 말의 돌쇠는 울컥한 얼굴로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효빈을 찾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배앓이 하는 아이, 허리가 굽은 노인, 감기로 열이 오르는 안악. 효빈은 누구든 찾아오면 정성껏 진맥하고 침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밤마다 의서를 읽었습니다. 글을 잘 몰라서 손가락으로 한자 한자 짚어가며 소리내어 외웠습니다. 간, 땀, 심, 폐. 의원이 치료할 때는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어깨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의원의 눈빛, 손끝의 움직임, 침을 쥐인 각도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손길이구나. 배운 건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들지 않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겨우 눈을 붙였는데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효빈아, 효빈아 있느냐. 놀란 효빈은 부스스하게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옵니까? 할머님. 마을에 할머니가 헐레벌떡 서 있었습니다. 효빈아, 큰일이야? 우리 며느리가 애 낳고 기절했어. 숨이 붙어 있긴 한데 깨어나질 않아. 효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곧바로 가방을 붙잡았습니다. 어서 앞장서 주십시오. 지금 갑니다. 두 사람은 밤길을 달렸습니다. 달빛도 흐렸지만 효빈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도착한 집 안방에는 산모가 축 늘어진 채 숨소리만 가느리게 들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라기야. 할머니는 오열했고 산모의 남편은 얼굴이 새파래져 있었습니다. 효빈은 숨을 고르며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목을 짚었습니다. 약하다. 심장이 느려. 모두 진정하십시오. 제가 살려보겠습니다. 가방을 열어 침을 꺼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곳, 두 곳, 그리고 세 곳. 침을 놓자 산모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효빈은 계속 침을 놓았다 빼며 몸을 이리저리 돌려 자세를 바꿨습니다. 밤새도록 그는 침을 놓고 손으로 따뜻하게 배를 쓸어주며 맥을 살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 옷이 다 젖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제발. 그러자 새벽이 올 무렵 산모가 미약하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얘야 정신 좀 들어라. 산모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조금씩 떠졌습니다. 여보. 남편이 울먹이며 손을 잡았습니다. 날 알아보, 여보. 산모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는요. 효빈은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기는 튼튼하게 태어나 잘 있소이다. 산모는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효빈은 약재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달여서 꼭 먹이십시오. 기운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효빈이 총각.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노? 효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좋은 음식 해 주십시오. 그날 효비는 또 하나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돌아오는 길, 땀과 먼지가 뒤섞인 얼굴로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살릴 수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뿌듯함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며칠 뒤 왕진에서 돌아온 의원이 효빈을 불렀습니다. 효빈이 요즘 내 귀에 자주 내 소문이 들리더구나. 소문이요? 효빈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의원은 묘하게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널 약손 효빈이라 부르더군. 효빈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건 다 의원 어른 덕분이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빈은 약재를 다듬던 손을 멈추더니 조심스레 스승에게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스승님, 가르침대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나,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요. 그럴 때면 너무 두렵습니다. 말끝이 떨리자 의원 어른은 잠시 묵묵히 효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호기심도 책망도 아닌 묘한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말없이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삐걱 하고 열리는 나무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의원은 천천히 빛바랜 의서 한 권을 꺼냈습니다. 책장에 눌려있던 먼지가 살짝 흩날렸습니다. 이 책을 가져가거라. 내 스승께서 내게 물려주신 귀중한 의서다. 여기에는 비방도 담겨 있으니 천천히 정성을 다해 읽어보거라. 효비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스승님, 이런 귀한 것을 어찌 소인에게 주십니까요? 감히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의원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술이란 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다. 병을 고치겠다는 간절함이 없는 자는 이 책을 손에 쥘 자격도 없다. 만약 나도 의술을 오직 돈벌이로만 썼다면 진작 너 같은 놈은 쫓아냈을 것이다. 효비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의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너는 달랐다. 가난한 이들에게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성껏 치료하더구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원의 자세다. 그러니 네 마음가짐이야말로 참된 의료인으로서 합당하다. 스승님, 정말 명심하겠습니다. 두고두고 명심하겠사옵니다. 저 스승님의 가르침을 평생 본받아 진정한 의원이 되겠나이다. 그 말에 의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비는 의서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고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이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효비는 스승의 믿음을 얻었습니다. 스승의 인정을 받고 날마다 새벽부터 밤까지 배우고 연구하고 고민했습니다. 그의 실력도 차츰차츰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볕이 반짝 들이우던 날, 효비는 특별한 약재를 구하러 장터로 나갔습니다. 약재상이 즐비하게 늘어선 골목을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이거는 좀 더 신선한 게 있습니까? 가격이 좀 세군요. 그래도 필요하니 주시오. 그는 약재를 한 알음 사서 보자기에 꽉 묶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보따리를 힘겹게 둘러매고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